이번에는 확증 편향에 대한 이론적 공부입니다. 지난번에 100세 시대에 특히 SNS 시대에 이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의 편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이렇게 한쪽 생각만 갖고 살면은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추천 알고리즘, 특히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서 편향의 삶을 벗어나는 방법,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양쪽 정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같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왜 인간이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지고 특히 지금 디지털 시대 변화가 많잖아요.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기술적이든 일단 시장 변화가 많으니까 사회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있죠. 이렇게 자꾸자꾸 변화가 많고 그러는데 그 변화가 많은데 우리는 오히려 이게 편향에 빠져서 더 반대되는 행동을 할까. 그래서 그걸 이론적 받침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확증에서 벗어나는,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류는, 인류 역사상 최근에 정말 많이, 변화를 했죠. 누차 얘기하지만 산업혁명이 우리 최초의 대규모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했죠. 우리 인류는 한 번도 이렇게,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 시대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계가 처음으로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하면서 전기기관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기계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짐승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은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직접 일을 하는 건 인간이었고요. 그런데 전기기관이 발견되면서 그때부터, 기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생산성이 33배나 증가했습니다. 그 이전보다. 그죠? 33배나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난 100년 전보다 33배 증가했고 인구는 4배 증가했습니다. 인류가 30만 역사 중에 이렇게 빨리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많으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요.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죠.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 하는데,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은 30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18세기 중엽부터 산업혁명이 시작해서 우리 인류를 본격적으로 바꾼 것은 19세기 중엽부터죠. 농경 사회가 된 것도 10,0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렵 생활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29만 년 동안 우리는 수렵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29만 년 동안 했던 수렵 생활, 거기에 적응된 겁니다. 거기에 적응된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 본능에 의해서 살고 있죠. 그 본능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싸울 건가? 도망갈 건가? Fight or flight 라죠. 이게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이렇게 어디에 상대가 나타났을 때 저게 내 먹이인지, 그죠? 먹이면 싸워서 잡아야죠.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 사람인지, 그래서 도망가죠. 이것이 인간도 똑같습니다. 수렵 생활 동안에,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이 본능으로, 우리 진화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죠? 이해가 되죠? 일단,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는 30만 년이고, 그죠? 그 중에 29만 년을 수렵 생활을 했고, 그리고 농경사로 들어온 게, 10,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29만 년 동안 수렵 생활에 적응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뭔가 앞에 변화가 있으면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부터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머리에 두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10,000년 동안 일단 이제 농경사회가 들어오면서 10,00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술이 발달되었는지 보자고요. 도구가. 그래서 석기 시대가 한 6천만 년 정도까지, 6천만 년 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천년 이어졌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3,500년 전. 그러니까 한 2,500년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철기 시대가 2,500년, 한 1,000년 정도. 그리고 나서 2,000년 정도의 역사 시대에 들어오고요. 역사 시대에 기록이 남기 시작한 거죠. 그게 문자도 모든 기록이 남기 시작한 게 역사 시대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18세기 중반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까지 이어졌죠. 그러니까 한 500년밖에 안 돼요. 그죠? 철기 시대가 끝나고 역사 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이 끝날 때까지가 500년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디지털 혁명 시대가 2000년에 시작됐어요. 진짜 2000년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2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9,977년 동안, 그죠? 77년 동안 변화한 것보다 더 많은 변화가 지난 2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지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인구수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바뀌잖아요.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10억 명이 넘어간 게 180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804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927년에 20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년 지나갔죠. 그리고 1960년에 30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33년 정도 지났죠. 그리고 1974년에 40억 명, 14년 만에. 그리고 1987년에 50억 명, 그죠? 13년 만에. 그리고 1999년에 60억 명, 그죠? 13년마다 10억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 70억 명, 그죠? 요것도 12년 걸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80억 명이 넘었는데 80억 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70억 명 후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37년이면 90억 명을 넘어간다고 봐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2045년 정도에 100억 명을 넘어가고 그 이후로 전 세계가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인구는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가는 속도도 정말 빠르죠? 빠르고. 그래서 지금을 대격차의 시대라고 합니다. Great Gap이라고 그러거든요. 갭이 정말 커진다. 그래서 대격차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0년의 자연환경 변화가 지난 29만 9,800년의 변화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 큰 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도 적응을 못 해가는 거죠. 적응하면서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지난 200년 동안 우리가 산업혁명이 되면서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자연환경이 변하니까 자연 생태계 자체가 적응을 못한 거죠. 여기서 큰 격차가 생겼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생존본능, 우리의 생존본능도 지난 50년은 잉여 시대가 갔거든요. 우리는 수렵을 할 필요도 없고요. 먹을 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가 29만 9,950년 동안 결핍의 시대에 살았거든요.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급해요. 그래서 수렵을 하던 농사를 짓던 하여튼 먹는 것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지난 29만 9,950년 동안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너무 잉여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 본능의 격차, 그죠? 여기서 대규모로 격차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와요? 전 세계적인 비만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거기 비만에 엄청난 의료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거기서 고통을 겪고 이러고 있죠. 그게 이제 먹거리 본능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29만 9,98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신체가 본능적으로 자꾸 먹어서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수명, 이건 사회적 문제인데요. 사회적 문제인데 100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거의 30년 만에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수명이 길어졌거든요. 여기에 대격차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평균 수명이 30세 이전일 때 사회의 시스템에 적응한
그런 의식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60세 이상 대구묘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시스템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격차. 그래서 우리는 대격차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건가가 아주 중요한데 이 연구가 거의 안 돼 있고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아마 저한테 처음 들을 겁니다. 저는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확증 편향을 알아야 들어가죠. 그래서 확증 편향은 원래 이제 사회학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 이것을 확인하는 게 인간의 경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정보를 갖거나 뭔가를 내가 직접적으로 습득할 때 내 생각이나 신념에 맞는 것을 자꾸 가지려고 그런다. 그래서 정보를 습득할 때 내가 원하는 바의 정보를 수용하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우파, 극우파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우파 유튜버들 것만 보고죠. 그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좌파, 극좌파에 있는 분들은 좌파 유튜브만 보죠.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확증 편향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편안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렵시대부터 있던 불안, 내가 싸울 건가 도망갈 건가, 이게 항시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편해지려고 내가 자꾸 확증 편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겨요?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는 가짜를 알면 확산이 안 돼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는요, 요즘 정말 유튜버들 말고요, 크리에이티브 유튜버들 말고 시사 유튜버들, 정치 유튜버들 중이니 요즘 돈을 제일 많이 벌죠. 이 구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좌파는 좌파한테 확증 편향을 시켜줘서 돈을 벌고요. 우파 유튜버는 우파한테 확증 편향을 줘서 돈을 벌고요. 중도 유튜버는요, 중도 정치 유튜버는 양쪽에 팔면서 돈을 법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좌파, 우파, 이렇게 정치 유튜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 확산이 무지 많거든요. 이것은 이제 디지털 전문 용어로는 디지털 반향시라고 합니다. 디지털 에코 챔버. 그러니까 계속 울리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정보가 원래 다양한 데서 오잖아요. 신문사도 지금 대한민국의 신문사가 2,000개가 됩니다. 언론사가 2,000개가 넘어요. 이 디지털 전역까지요. 거기다가 유튜브 방송도 얼마나 많아요. 개인 유튜브 방송도 많고, 그죠? 그래서 방송국 있죠. 신문사도 있죠. 소셜 미디어에서는 친구들끼리 아니면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정보를 줘. 이렇게 다양한 데서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들이 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데, 그런데 내 감정과 같거나 비슷한 의견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극좌파는 좌파 유튜브만 보려고 그러고, 극우파는 우파 유튜브만 보고, 이런 것을 디지털 반향실에 갇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지털 에코 챔버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이 이것을 다, 강화시켜 주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공지능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이 계속 그 사람 거에 좋아하는 거를 계속 강요해 주죠. 왜냐면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페이스북이든 광고를 팔아야 되거든요. 광고는 이용자가 계속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네. 그럼 그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추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아직도 얼마나 나쁘거나 바보 같은지요. 제가 어쩌다가 갑자기 아주 희귀하게 이런 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려고 검색하면 계속 그것만 뜨는 거예요. 더 바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구입했는데도 한 일주일 동안 그 추천만 계속 떠요. 그럼 아마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계속 여러분들 똑같은 것만 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디지털 반향실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게 21세기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내가 디지털 반향실에 있는지, 이것이 디지털 반향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한 가지 관점으로만 된 정보입니다. 이게 이제 편향 자체가 되어 있어요. 좌파 유튜버는요, 보시면요, 좌파 유튜버 다 똑같습니다. 내용 다
이 사람이 하든 저 사람이 하든 다 똑같거든요. 우파 유튜브가 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하든 저 사람이 하든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내용이. 한 가지 관점만 된 거는 디지털 반영실이다. 디지털 에코챔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소문이거나 불확실한 정보. 이게 막 딴 데서 떠든 것 같고 유튜브가 특히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좌파 유튜버, 우파 유튜버, 중도 유튜버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취재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한 것만 언론사나 딴 데서 온 정보를 갖고 SNS에서 온 정보 갖고 자기들이 편한 데서 계속 그것만 갖고 떠듭니다. 이런 소문이거나 증거가 불확실한 정보는 디지털 반영실이다. 그리고 반대되는 관점에서의 정보는 무시한다. 좌파는 우파의 정보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파는 좌파의 정보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네 논리대로 자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디지털 반영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한 개만 해당돼도 디지털 반영실, 디지털 에코챔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벗어나냐? 디지털 반영실을 피하는 방법. 첫 번째, 여러 출처의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지난번에 편향된 알고리즘 벗어나는 방법 말씀드렸죠. 정치적으로 벗어나려면은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함께 보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출처를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우파 유튜버만 보지 마시고 좌파 유튜버도 보고요. 좌파 유튜버도 보지 마시고 우파도 보고 가끔씩요. 뭐 똑같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파만 보다가 좌파를 잠깐 보고 좌파만 보다가 우파를 잠깐 보고 그리고 중도는 뭐라 그랬는지 보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중도 매체들 있죠. KBS나 이렇게 믿을 만한 정통 언론사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디지털 반영실을 벗어나는 습관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겁니다. 이거는 난 좌파하면 좌파끼리만 어울려요. 아니 뭐 주위에서 보면요 싸움하고요 쳐다 얼굴도 안 봐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내가 상종할 놈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된 지 한참 됐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좌파인지 우파인지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한 번도 표현을 안 했거든요. 저도 뭔가 정치적 이념이 있겠죠? 표현을 안 합니다. 저는 극좌파하고도 어울리고요. 극우파하고도 어울려요. 그러면 정보가 양쪽에 오기 때문에 제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정치 논평을 하면요. 거의 맞습니다. 그죠? 거의 맞아요. 확진 편향에 들어가면요. 객관적으로 편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는 정치 평론을 안 할 뿐입니다. 그게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사실과 나의 확신하고 관련된 것과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야 돼요. 이게 내가 믿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그래야 앞에 두 가지 방법이 나한테 습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시 디지털 시대에는 그게 럴리지 리크라 그러잖아요. 승자의 저주라 그러잖아요. 그 전에 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확신 때문에 망하는 세상이거든요. 워낙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는 게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놀았던 게임의 룰은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은 안 먹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 출처의 정보를 확인한다. 그런 습관을 키운다. 그리고 다른 관점을 가진 나와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를 자주 한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거 아니면 나의 신념과 사실을 구분한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공감 능력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죠. 디지털 시대에는 플랫폼 세상에서는 공감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다. 공감 능력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좌파는 우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요. 우파는 좌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논리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된 세상에 인간들이 점점 더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까? 이 연구들이 많은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관심들이 없어요. 뭐 학자들도 다 교수들도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이 확진 편향에 이 디지털 에코챔버에 아예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확진 편향에 벗어나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